안녕하세요.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1997년 IMF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26년 전에 우리는 나라 경영을 잘못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미리 가입하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탓에 망가진 거죠. 그때 한국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냐? 살찐 돼지로 불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못 살다가 갑자기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드러내다가 이제 뒤집어 쓴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2000년 초반부터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쌓여 있고 그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탄탄하게 경제를 부채나 여러가지 외환보유고 등을 좀 잘 관리해온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5년, 지난 10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복지를 되게 탄탄하게 두텁게 한다라고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내놨어요. 빚을. 이제 경제성장을 높이고 자기 때 되게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부동산 거품으로 일으킨 게 되게 많았었고 또 부채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떠받들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섰더니 사실상 쓸 돈이 말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외환이 줄어드는 걸 막기도 하고 주식시장도 저지하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외환보유고도 2020년에 10% 넘게 줄어들었죠. 돈을 날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보다 아주 뛰어나게 잘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아주 개판칠 수도 없을 겁니다. 확실한 건 완전 친기업이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지 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그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 위주에 서서 정책을 더 펼친다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삶이 더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챙겨준다, 위해준다 이런 건 아예 기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기업들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계속 풀려나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2023년, 2024년, 2025년쯤에 한 번쯤은 주가를 대폭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개미들 뚫어내겠죠.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하에 사람들 주머니 다 털어서 대기업들, 재벌가 족벌가들 주머니로 옮기는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가 급락한다. 물론 정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충격들이 생겨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는 예견되는 시점에 그들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터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뜨리면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또 다시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2023년 1분기, 2분기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요. 3분기, 4분기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 뉴스를 보면 2023년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안 올린다 이런 얘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한국이 1월과 2월 달에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1월 13일인가 14일인가 그쯤일 거예요. 근데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3.25인데 미국 4.5인데 미국은 2월 달에 0.5% 올립니다. 그러면 2023년 2월 달에 미국이 5.0이 되는데 한국이 안 올린다고요? 1월 달에 안 올리고 한 2월 달에 한 번쯤 0.25 올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 한국은 3.5, 미국은 5.0, 1.5%가 되는 겁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한국이 3.25고 미국이 4.5입니다. 1.25% 간격입니다. 근데 내년 2월 달쯤 돼가지고 1.5%로 더 벌린다고요? 그냥 사실상 한국 경제의 물가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개판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원장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거기 다 앉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뭐 미친놈들.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전부 다 정치인 같은 놈들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뭐 내년에 경제 성장률 1%대 될 거고 수출도 4%대로 감소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들 외환위기를 경험했죠. IMF 때 생존에 직면했죠. 이제 그들이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권고사지, 해고, 바람이 엄청 크게 불 거다라는 거죠. 뭐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의 정부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다. 고통 분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또 어물쩍 개개인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겠죠. 뭐 물가는요. 미친듯이 오르죠. 전기세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오를 거고 또 식당에 가면 먹는 밥값도 또 오를 거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할 거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아무리 고민하고 둘러보고 생각을 해도 어떻습니까? 답이 안 보이죠. 이게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1월달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연끌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크겠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든 최대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더 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꼬라지 보면은 한국은행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2% 넘게 벌려도 괜찮은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그냥 경제를 개판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틀어막고 좀 나아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많은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좀 여야가 협의해서 좀 제대로 된 실리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럴 생각 없죠. 대통령이라고 놈 자체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야당을 적으로 산정해놓고 돌파하려고 밖에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뭡니까 이주열 총재라는 놈도 그렇고 저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놈도 그렇고 한국은행 장 뭐 금융감독 원장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냥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죠.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더 개판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5년은 더 살벌하고 더 암흑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금리 고물가 뭐 고환율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연말 연초라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인데 별로 긍정적이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물가는 2023년 뭐 하반기쯤 되면 뭐 3%대로 내려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말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다.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